3월 2주차입니다. 네. 위클리 리포트를 딱 보면은 우리 차티스트님이 예견하셨던 그런 변화가 이제 코스닥에서 훅 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스닥에서. 네. 근데 단순 비교로는 아직은 높죠. 아직은 높고 그리고 또 뭐 잘 모르겠 오늘 나온 코스닥을 오늘 한번 좀 했었어야 했는데 네. 코스닥을. 차트를 한번 봤어야 됐는데 네. 뭐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오늘은 버티지 못하는 중국 증시까지. 그리고 또 그 유럽은 잘 버티는 거는 이제 오늘 봐야 되겠죠. 오늘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랑 나스닥은 제가 보통 얘기하는 떡락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나마 나스닥이 더 빠졌다. 뭐 이게 뭐 위안도 안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기서 빠진다면 어떤 게 충격이 더 클까요? 저 중에서. 뭐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면 네. 지금 이제 저건 이제 현상이잖아요. 지금 이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벌어진 일이죠. 앞으로 예측을 한다라면 저 이제 유로스톡서부터 코스닥 상해, 코스피, 나스닥 저게 이제 동일 종목이라고 치면 어떤 게 충격파가 가장 클까요? 만약에 저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저 위에 있다가 제일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는 코스닥이 제일 클 수 있죠. 코스닥이 충격파는 제일 클 수가 있겠죠. 있죠.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기서 돌린다라면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저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다음 주에도 저 추세가 그대로 된다라면 충격파는 코스닥이 가장 클 수가 있죠. 사실 저 꺾이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증시 가운데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까요? 다음 주 가보시죠. 네. 아까 일부에서 일단 용기를 얻었어요. 그냥 네. 물 태우래요. 물 타면 된대요. 채권 하시는 분이시죠? 채권 하는데 네. 외환 우리 채권. 또 자산 배분까지 하십니까? 그 또 환도 잘 보고 아 코인도 하고 그런데 왜 물? 두루두루. 두루두루. 네, 예.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스닥하고 코스피 자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일단 오늘이 관건입니다. 나스닥은 또 저 까만색에 또 걸렸네. 아우 와우. 지난번에 지난번에는 말씀하셨잖아. 이거 한 번에 안 깨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네. 네, 내려오는데 요것도 요날도 추세에 딱 맞추는 거 보니까 이거 또 한번 더 터치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치합니다. 오늘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운명이 갈리겠죠. 그러게요. 네. 조금 더 밀리느냐 아니면 그냥 괜찮네 이 정도면 이제 좀 마음 놔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도가 나오느냐. 오늘의 핵심은 임금 상승률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CPI는 언제 나와요? 다음 주 다음 주 14일인가 화요일 정도구나. 예, 그쯤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폼크. FMC, 네. 폼크. 예, 그거까지 3종 세트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열리는데 지지해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차티스트님께서는 지금의 자리 그냥 시원하게 가시죠. 고 다운. 설령 저 앞만 봐도 내 지난주도 의심스러웠는데 네. 저 까만색 저선을 갖다가 저 차트에 맞춰서 그린 것 같아. 일주일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저 딱 지나게 해놓고 오늘도 저봐 딱 저 하단에다 딱 맞춰서 그린 것 같아. 이 제가 발상의 전환 굉장히 새로운데요. 제가 무슨 화가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깨지더라도 지금 우하향으로 채널 비스무리하게 꺼놓은 밑에 선에서는 그렇죠. 지지되지 않을까? 깨져도. 이렇게 되죠. 예. 지금 패턴이 은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밀려도 바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밀려도 바로 이제 돌아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변동성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사람을 엄청 헷갈리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밀려도 바로 돌아올 거면 밀릴 때 물 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물 탈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파킹 통장 나와라. 그러니까 요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때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돼야 될까 하고 막 하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또 막상 닥치면은 이게 또 쉽게 나가지는 않죠. 네. 그게 이제 저희 주식 하시는 분들의 네, 가장 네. 큰 고민이죠. 네. 아유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뭘 어쩔 수가 없고. 예,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냥 좀 덜 빠졌으면 좋겠는데 또 시장은 벌어진 일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근데 이럴 때는 뭐 예, 우리 자치스님 말처럼 네, 밀려봐라. 한번 밀려봐라? 네, 그냥 후룩 뭐. 근데 이게 요 과정이 또 3월 FOMC다 보니까 계속 뭐 치고받고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그냥 내일 더 재찌롱하고 훅 올라오는 거. 네, 근데 올라와도 또 고민이 바로 못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추세 전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연명하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변동성을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좀 액션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거의 유사하게 갔는데 오늘 한국 증시도 제 생각은 버티는 날이에요. 근데 왜 무너졌냐면은 좀 느낌이 찝찝해요. 어떤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련의 사태가. 그래서 찝찝하다 보니까 거기다 외국인들도 매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이런 자리에서는 보면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이럴 때도 보면 밀렸다가 돌아갔다 그러면서 되게 약간 혼란스러운 시그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는 좀 더 갔다가 추세 안쪽 갔다가 또 돌아오는 거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건. 네. 그러니까 거기다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로 갑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딱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선물 살짝 사더니 주식을 팹니다. 한 9,001조 가까이 매도했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오늘도 그 기조가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차를 망가뜨렸어요. 예. 그게 이제 오늘까지 여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늘로 끝나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오다 보니까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동향 네. 한국이 8억 불 유입입니다. 한국에. 네. 그게 다음 주 어떻게 효과가 나오느냐. 뭐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 매도를 했으면 다음 주에는 약간 또 완화된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체크해 보자. 이평선으로 따지든지 뭐 지난번 위치로 보면 지수는 아무리 뭐 지수 의미 없다 하시지만 제가 아는 거는 뭐 지수밖에 없으니 종목은 우리 뭐 제리 형한테 묻고 2350이 얼핏 보이기도 하고 일목균형표를 또 띄우면 2340이 또 탄탄해. 네. 그러니까 이게 2400 깨졌다고. 그런데 이게 또 후행 스팬은 또 뚫고 내려왔네. 진짜 어렵다. 어려우나? 나스닥을 한번 대입해 주시죠. 나스닥을. 예. 그럼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나스닥을. 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혹시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혼자 그냥 하지 마시고요. 예. 네. 혹시 소장님 뭐 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조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네, 이제 고객 예탁금 지수와 신용 잔고 지수 앨범 솔로로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네. 네. 지수 앨범 나왔어요? 아닌가요? 저 그걸로 표지판만 봐가지고. 아, 네. 하여튼간 네. 아, 죄송해요. 예. 제가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네. 좀 닮았어요 머리가. 약간. 네. 딱 머리만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노. 예. 세계적으로 적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나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의외로 한 50조 근처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물론 오. 이게 좀 살아나더라고요. 다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금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IPO 들락날락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일단 사연이 있네요. 그래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용이 주룩하고 들어서 한 18조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이자율 때문인지 빅2가 좀 슬슬 늘고 있다는 네네. 이야기가 있던데. 비트 네. 이자율이 아니라 포모죠. 어, 그러니까 나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서 뭐 이제 요즘 어제도 뭐 잠깐 그런 얘기 나왔는데 뭐 2차 전지로 수익 본 분들에 대한? 이제 뭐 인증하고 다닌대요. 뭐 아. 그래서 인증 딱 올려놓고 뭐 800% 났느니 막 그러면서 뭐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벌면 그대로 날립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면 뭐 날린 거 인증할 거면 이것도 아닐 거면 그냥 그거 가지고 또 괜히 사람들 계속 그걸 한다고 그래서 우아해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분들은 그런 거 그냥 가짜. 아니 밥이라도 사고 계좌 까면서 자랑하면은 어우 부럽다야 소리라도 한번 해주지. 그렇죠.
커피 한 잔 안 사면서 돈 벌었다고 막 까기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짜잘실이 나가는 게 뭐겠어요.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아니요, 저를 저도 못 벌었습니다. 돈 못 벌었고요. 예, 네, 예. 예. 근데 왜 신용이 살살 느네? 네, 이게 아마 조금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또 약간 뭐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게 계속 올라온다. 좋은 신호는 좋은 아닐 수가 있기 신호는 때문에. 아니다. 네. 제가 2주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고객 탁금이 갑자기 저도 지금 쑥 올라왔네요. 쑥 올라왔지만 쑥 올라오기 전에 고객 탁금은 정체돼 있고 지수도 정체돼 있지만 신용이 올라온다. 신용이 올라왔다. 그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뭐 테마주들에 들어가서 저게 나중에 역으로 걸리면 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렸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제 기사화된 건데 어쨌든 좀 우려스럽죠.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만약에 저기 들어가서 고점에 몰렸다라고 한다라면 저게 이제 반대로 됐을 때는 매물을 부르는 왜냐하면 담보 부족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면 담보가 떨어지잖아요. 기간은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시 된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종목마다 다르고 어차피 그들이 이제 신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큰 주식들이니까 조그만 네. 종목에는 신용이 못 들어가니까 아예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들이 낙폭이 커지면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으로 에코프로 비하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신용이 왜냐하면 경고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예. 증권 100%고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바가 있겠죠. 어차피 근데 뭐 저건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 책임만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아무리 우려스럽다 해도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저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감당할 만한 내공이 되시니까 하시겠지. 예.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은 일단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는데 와 이거 집계하면서 참 뭐야? 4조를 샀어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한 주 사이에 개인이 합치면은 5조 6조네요. 6조네. 네. 되게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와우. 기관 매도 보니까 거의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오. 네. 기관 어우, 기관은 외국인도 외국인 외국인이지만 합치고는- 기관은 죽으라고 파네. 거기 뭐 사모펀드도 심했고요. 개인이 다 받아낸 사모펀드 건데요? 7천억 팔았다. 코스닥에. 네, 그냥 1조가 넘네. 오늘 이번 주 보고 이거 맞나 싶어가지고 다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는. 데이터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뭐 기관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올라온 거 내내 족족 다 매도. 네, 다 그냥 시장 관심 없어 이러고 갔는데 그중에서 외국인들은 일단 지금 현재로는 지난 2월 달까지 해서 뭐 8조 가까이 했다가 7조 가까이 산 거고 7조 5천억 정도 샀고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너무 과하게 샀다 아니면 조금 좀 심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근데 거기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사는 것도 있어요. 1조 팔았다고 해서 아 이번 주 그냥 또 외국인들 다 나갔네 이게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기전자라면 저 반도체를 샀다는 얘기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아닙니다. 아니고?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에 배터리 전기전자에 회사. 네. 배터리 쪽을 사고 있다 네. 외국인들이. 네, 특히 삼성 SDI. 어. 네. 거기다가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은 기관들이 좀 손댔고 거기다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 거기다 반도체 쪽은 약간 유출에 가깝고요. 이쪽이 잡히다 보니까 되게 헛갈려요. 연기금도 사고 있네. 연기금도 2차 전지 어디 베팅했습니까? 어디? 3회 삼성 SDI. 삼성에서. 아. 네, 그쪽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너무 뭐 그냥 그러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게 의약 결국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화학, 의약품, 철강, 금속 이런 식으로 많이 샀고요. 철강 금속. 네, 금융업도 많이 샀네요. 네, 금융, 통신주. 철강 쪽은 왜 저렇게 많이 샀지?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한때 왜 또 조금 맛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철강주 쭉 하고 철강도 움직이면서 또 예, 쭉. 움직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어. 이제 딱 뭐 중국 뭐 양호에 노리면서 갔다가 딱 브레이크 걸리니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러고 여기 그중에 기계 쪽도 있고 운수 장비, 자동차입니다. 요거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자동차를? 왜 자동차를 네. 왜 자동차를? 그래서 그건 투자 아이디어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연기금은 의외로 또 화학은 사네요. 사면서 보다 보니까 연기금 사는 화학이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 쪽이거든요. 예. 네, 주가에 상관없이 사더라고요. 어. 거기다 뭐 OCI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스럽고 같이 전기전자 들어갔고 운수창고도 사고 있고 항공 쪽 관심 있나 봅니다. 이렇게 돼서 딱 됐습니다. 네. 예. 야, 놀랍다. 진짜 돈 많구나. 누가요? 개인들. 개인. 아,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렇다는 게 놀라운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선물하고 옵션 쪽까지는 체크 안 해보셨죠? 선물 옵션은 어떤? 우리 개인들 동향이. 아. 결국 상방 배팅인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다음 그림에 나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야, 아닙니다. 뭐 선물 옵션 어련하실까 그냥. 죄송해요. 의련, 네, 예. 어련. 어련. 네. 오늘 빠만 말고 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매매 동향까지 살펴봤고 네, 다음으로는 순매수 사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네. 이제 빨간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굿보스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같이 샀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굿보스를 사면서 코덱스 200과 타이거 200을 샀다.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게 같이 없었으면 사더라고요. 네. 이게 없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배짜리 사고 두 배는 빠지는 걸로 보고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커지는데 얼른 팔고 다시 돌릴 건 레버리지로 바꾸나요? 뭐 그럴 모양인가 보네. 네. 그래서 하여튼간 예, 고민스러웠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저런 표들을 보고 있으면은 양쪽 다 가능성을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뭐. 펀드 매니저들 간의 의견이 겹다른다고 봐야죠. 기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뭐 대다수의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고보스에 걸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장이 부딪히는 거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금에 대한 것도 다 끝났고 인사이동도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자리 잡고 계좌 정리 다 됐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헷갈리는 거죠. 헷갈린다기보다는 서로 의견이 갈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읽어내셔야지 저게 지금 뭐 이쪽에서 한다라기보다는 근데 저게 이제 한짝으로 쏠리면 그 쏠림 현상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조금 아리까리한 거죠. 우리 김우정님이 가끔씩 이렇게 생각할 거를 툭툭 던져주시는데 작년 12월부터 하나 의심이 가는 게 저 개미 물량이 진짜 개미인지가 궁금함. 앞으로는 이게 되게 어지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등록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안 해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잡는 이제 외국인 기관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좀 의미가 의미가 없어지죠. 없어질 수 있다. 네, 등록 안 하고 들어오니까 외국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죠. 구별을 언제부터? 못하니까. 언제들 뭐 잠깐 지나가는 걸로 봤는데 뭐 확정되면은 네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텍사스 홀덤인데요. 네? 그냥 그러니까 서로 덮어놓고. 그렇죠. 아, 텍사스 홀덤이요. 아유 그런. 아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분석하는 수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제가 저희 위클리 리포트도 확 바뀌어야겠죠. 개편합니다. 그때는. 개편. 네, 개편하고.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죠. 네.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하는데 서류를 그렇게 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해도 그건 좀 알아봐야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럼 저희가 체크해보고 네. 다음 방송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 산 거는 똑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LG화학은 이것도 그냥 반은 석유화학, 반은 2차 전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 있고 SK 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 다 그냥 2차 전지를 샀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메이커를 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소재들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배터리 메이커들 쪽에 들어올 때 가격을 배터리 회사들이 같이 낮추긴 하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스프레드. 이거 네. 싸게 들어오고 조금 늦추면서 가격 들어오고 그러면 좀 더 이익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 것 같고 네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주가가 또 급등했죠. 그러니까 포드랑 F150 라이트닝이 한때 잠정 중단됐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생산 재개됩니다. 그러면 그때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냥 덮더라고요. 그냥 다들. 왜냐면 너무 급해요. 지금 물량 빨리 쭉쭉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현대차 매수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눈에 띄는 게 SM이 날린데 외국인들은 거의 JYP만 사고 있다. 그러네요. 네, 여기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관은 SM도 베팅 들어오는데 이건 뭐 좀 이것저것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YG도 사고 있다. 이거를 엔터테인먼트는 진짜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근데 상위에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쵸. 특히 JYP는 제가 이거 작성한 뒤로 계속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네, 밑에 네, 있다가 네. 위에 있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 SM이 이제 저평가를 받았다가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저 뭐 이거 끝나고 뭐 이제 뭐 하이브랑 카카오 끝나고 보면 밸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니 그러면 정상적인 나머지 회사들은 하고 밸류를 같이 끌어올리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러지 않나.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이제 탈락했어요. 뭐 오늘 보니까 장중에는 하이브가 접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이브가 왜 접? 네, 하여튼간 네, 예, 네. 접게 되면 그럼 어디를 손대겠느냐? 그러면서 뭐 또 YG 얘기도 나오고 막 난리. 요즘 뭐 그냥 엔터 쪽에서는 거의 설설설 시나리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설설 기고 있어요 다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하나의 변화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지금 수급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밖에 코스닥 쪽에서도 또 통신 쪽 좀 사고 서진 시스템도 통신이라고 알고 계신데 통신이 아닙니다. 매출 구성으로 보게 되면 서진 오토라고 하는 자동차 쪽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 알루미늄 단조 주조 쪽이거든요. 네. 네, 알루미늄 쪽은 잘 보셔야 돼요. 알루미늄 네, 쪽. 요거는 네.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그러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스코 엠텍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포스코 엠텍 주가는 뭐 펄펄 나는데 네.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뭐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쪽에서는 의외로 셀트리온 쪽을 좋아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 지난번에 차영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합병 비율 관련된 쪽 네.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삽니다. 3종 세트 다 사네요. 네. 근데 이게 아마 그 자사주 매입 그것도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그거 만약에 빠진 다음에도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외국인 하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네. DB 하이텍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상위인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어제도 그렇고. 아니 근데 그 전날은 왜 또 그렇게 길길이 뛰었어요? 팍 뛰고 나서 이틀 빠지네. 뭐가 있길래? 예전에 저희가 차영준 소장님하고 그 DB와의 관계 그거 한번 털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한 6개월, 1년 전쯤에 뭘 털어요? 물적 분할 한다고 했다가 어. 취소된 거. 어. 그 사연에 대해서 이거 한번 다시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표된 거는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DB 같은 경우 이제 그 설계 회사가 하나 있고요. 반도체 설계? 네, 반도체 설계. 설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탁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 위탁 생산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DB 하이텍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위탁 생산을 의뢰하는 측에서 보면 설계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설계 도면에 유출되는 거 아니냐. 찝찝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안 맡긴다.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을 하는데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만드는 회사는 그냥 상장을 유지하고 설계하는 회사는 상장을 안 시키고 비상장으로 두겠다. 그거예요. 분할해서 떼 나가는 거기는 상장은 안 시키겠다. 상장을 안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선 그거죠. 니네가 그렇고 또 뒤로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비상장으로 하면 상장 현실적으로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부터는 아예 법적으로 못 하고 이제 하려면 신규로 그러니까 지금 상장을 시키면 이게 상장 회사니까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비상장으로 두면 이거 IPO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 이제 그 우리가 기업 그 상장하려면 거쳐야 되는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굉장히 좀 DB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시가 나왔을 때 그저께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올라갔던 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DB 말대로 들어주자라면 설계회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찝찝해서 이거를 떼주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상대방이 충분히 이제 물건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거고 DB의 또 문제는 이제 그 설비의 노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 자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한다면 이런 어떤 것들이 됐었고 그게 이제 오늘 그래서 그저께는 확 올랐죠. 이제 17%가 시장에서는 확 굉장히 뛰었다. 긍정적으로 본 좀 거죠. 좋은 그걸 거다. 긍정적으로 본 거고 그게 이제 오늘은 차익 매물들이 이틀 나왔고 아직까지 단계는 그저께 올라갔던 거 수준에서 다 안 빠졌어요. 이틀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게 지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측들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을 상장을 안 시킨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주주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이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회사가 걸림돌이었다라면 설계회사를 밑으로 잘라낸 게 저는 잘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치가 달라진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는 나름이죠. 오케이. 그래. 솔직히 이 회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40%씩 성장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가야 돼요. 전력 반도체.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 반도체라는 게 지금까지는 SI라고 하는 쪽이 전력,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실리콘이지 않습니까? 근데 SIC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면서 그 SI가 실리콘이에요? C, 아니 SI가 실리콘이고 SIC가 탄화규소입니다. 탄화규소. 예, SI가 규소예요? 네 그런가 본데요. 아, 그래요? 아시죠? 물가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C니까 카본, 카본. SI는 실리콘. 규소? 규소. C. 예전에 다 외웠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규소와 카본의 차이점 뭐죠? 저희 그냥 투자 얘기만 하면 안 될까요? 네. 뭐더 진도가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SIC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도 중요하고 네. SIC 전력 반도체로 나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 제리 형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쉽게 말해서. 아, 쉽게 말해 주세요. 우리 뭐 그런 것까지는 원치 않아요. 그러게요. 쉽게 말하는 게 최고. 탄화규소. 탄화규소. 예, 요거 좋네요. SIC 반도체, 전력 반도체. 아니 더 쉽게 DB 혜택 사요 말아요. 아 그거요? 그것만큼은 쉬운 게 없죠. 예. 네. 너무 간단 명료한. 참 저는 없어 보인다. 질문하고 나서도 왜요? 스스로가 참. 근데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예.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게 나아갈 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까지 회사를 키울 의도가 있었으면 가장 호황일 때가 언제였습니까? 벌써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때 실적 확 늘어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잠깐만 또 건너뛰었네. 네. 헛소리 하다가 네. 우리가 아는 반도체 말고 전력 반도체는 뭔데요? 전력 반도체란 자 PMIC라고 전력을 어.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차 이제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전기차인데 전력 그냥 그동안처럼 저희가 무슨 쓰던 핸드폰처럼 그냥 핸드폰도 들어갑니다. 전력 반도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개념이 그 여러 가지 있죠. 연산하는 게 있고 제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같은 건 연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제어하는 거죠. 그 반도체를 이제 하자라는 거죠. 반도체라는 게 단순하게 PC를 부팅하는 반도체가 반도체, 그것도 반도체지만 우리가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라든지 아니면 인포 시스템이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해서 잘 분할해주는 관리하는 것도 있고 반도체 용도가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지금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 DB하이텍이 생산해야 될 것은 저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전력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이 안 했던 것들이 그들이 마치 TSMC나 삼성전자 경쟁하려고 하면 저 밑에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요지죠. 맞습니다. 야 역시 제가 대충 얘기하시면 박수. 딱 정리해 주시네. 예, 와 그겁니다. 내가 보여. 네. 말은 토명이 더 잘해. 아 그럼요. 전 그냥 말은 말만 말도. 말만. 말 역시. 말 역시. 네네네.
네, 소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2028년에 양산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2028년입니다. 2028년. 네. 지금 올해가 몇 년에? 2023년이죠. 8인치 전력 반도체 그때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투자해가지고. 지금부터 투자해서 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네. 종목 중에서 그 기업 중에서 온세미컨덕터라고 있습니다. 거의 날아다녀요. 이 회사가 전력 반도체 쪽에서 딱 잡고 그 밑에 또 울프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것 이건 실적이 잠깐 안 나왔지만은 어차피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40%씩 성장하는데 그럼 그때 했었으면 지금 벌써 한 2025년도면은 나올 수 있었겠네요. 왜 이런 거 시기를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물적 분할하려고 물적 분할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DB라는 회사가 지분 살 돈은 없고 물적 분할해서 자산 기준으로 그 대기업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네, 지주회사 밑으로 5조 밑으로. 그렇죠. 그거 나 역시 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다 하는 거 좀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마 46840일 겁니다. 그 반대하게 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안 빠질 거예요. 46,830원? 46840. 46840? 네. 그 밑으로는 안 빠지겠죠. 근데 이게 반대를 1,500억 이상 하게 되면 무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소액주주 연대 쪽에서는 반대 운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는 차라리 그러면은 혹시나 저희가 이제 이게 보니까 4월 며칠까지 3월 28일, 4월 18일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그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트레이딩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장이 멈춘 회사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제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두산바켓 보이잖아요. 외국인 순매수의 두 번째. 두산 밥켓이요. 두산바켓. 두산바켓이 상당히 재밌는데 뭐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살만해요. 뭐냐면 두산바켓의 경쟁 회사가 캐터필러가 있고 일본의 코마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산바켓의 올해 이제 예상 PER이 5.7배예요. 증권사에 나온 게. 네. 캐터필러는 15.9배. 그 다음에 코마츠는 9.8배. 그러니까 이제 코마츠 대비해서도 절반, 캐터필러 대비해서 3분의 1이죠. PER이 예상 PER이. 근데 그러면 EPS 성장률로 보면 두산바켓은 16% 성장할 걸로 봐요. 근데 캐터필러는 그 PER이 3배인데 13% 성장할 걸로 봐요. 그럼 저평가죠. 코마츠가 지금 PER이 2배 높은데 여기는 역성장할 걸로 봐요. 이런 데이터를 외국인들이 본다라면 두산바켓이 저평가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건설 장비 쪽인가요? 바켓 그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건설 장비 회사인데 네네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인프라법에 따라서 자기네 장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재밌는 거 보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PER이 6.6배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도 한 7.8배니까 뭐 5.7배나 7.8배나 6.6배나 비슷하다고 보죠. 근데 EPS 성장률이 두산바켓은 16% 성장할 걸로 보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6% 성장할 걸로 봐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역성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저평가가 눈에 더 들어오죠. 리포트가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안 되지. 에코프로 BM은 윗꼬리가 확 달렸고 유성형이 떠버렸고 에코프로는 몸통도 긴데 십자형 완전 도지가 뜨면서 자 요거 이제 살짝 이제 고비에 온 것 같은데 그냥 거의 과열을 시키는 정도? 2차 전지. 저 2차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네. 지난번에 다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밀리면 계속 산다?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화요일 날 뭐라 그러셔서 얼마 정도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파는 게 좋겠다고. 네. 그러니까 네. 밑에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단가 싸움인데 네. 그렇지. 네.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대응이 좀 그러니까 내가 막 헛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에 대한 모든 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럼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2차 전지 회사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을 담보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라보는 성장이 있으면 그 바라보는 성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 성장에 맞게 움직이는 거 뭐냐면은 설비 투자 그리고 라인을 늘리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드렸었거든요. 설비 투자하는 회사가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1위 회사들 네. 뭐 알루미늄 박도 그렇고 예.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오늘 같은 날도 급등했어요 둘 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오늘 같은 날도. 네. 이런 회사들이 좀 이따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요 회사들이 그럼 또 보유 편향으로 말씀드리는 그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증설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캐파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납품할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라인 증설을 동시에 3개를 해버려요. 얼마나 받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이런 회사를 저희가 한 1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가 안 가서 그랬지. 근데 이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지금 2차 전지 투자 아이디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은 저는 그냥 매매만 하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런 건 일단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지금 소재 가격들 빠지는데 거기 직격탄을 맞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일단 좀 조심하시고 아마 이제 폐배터리 이것도 소재 가격이 빠지잖아요.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올해 지금 바라보는 실적만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할 것도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 걸 많이 땡겨온 거죠. 근데 예. 이번에 만약에 CRMA법 동안에서 폐배터리 재활용들이 좀 부각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 좀 조절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수급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부터 제가 관찰한 건 뭐냐면 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BM의 현재가창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현재가창을 놓고 보면 보통 이제 HTS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가창을 놓고 보면 한쪽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한쪽에 이제 오늘 움직인 등락이 나오면서 이제 그 호가가 나오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쪽에는 매도가 나오고, 그렇죠? 화면 매도가 나오고 이쪽에는 매수가 나오는 거죠. 호가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고 여기에 매도가 나오고 여기에 매수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보통 주가가 밀릴 때 보면 여기에 이제 호가가 많이 쌓입니다. 매도 쪽에 매도 쪽이 많이 쌓이고 여기는 이제 겁이 나니까 안 쌓이는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호가가 탄탄합니다. 밀리는데 굉장히 탄탄합니다. 호가 단위로 1000단위씩 몇 개씩 있습니다.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이게 없어요. 매수 쪽에. 매수 쪽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2차 전지 대부분에 올랐던 종목들은 주가가 뭐 8% 10%씩 밀리죠. 근데 이거는 이게 있으니까 덜 밀리니까 이게 강한 게 아니라 제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건 이게 다 나중에 매물이 먹히고 나면 누가 들어오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 물량들이 잡히는 게 개인 물량으로 잡히잖아요. 외국인간 팔았으니까 자 끝나고 보면 네. 이게 개인들 물량인데 예.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걸 계속 이제 하시면 이분들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속으로 체결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찬다라면 아니면 이게 더 들어오면 이게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한계가 찬다라면 다른 것들은 이런 게 없으면 건 무너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제 고민은 그겁니다. 예. 그래요. 뭘 말씀하시는지는 지금 알죠. 이 게임 예. 그 게임이 이 게임 했는데 지금 여기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방금 예, 그 두 종목만 그래요. 현재가를 보니까 김민수 대표도 증권사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현재가 창을 놓고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공매도도 보여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게 매수호가에 못 되니까 매도호가에 있거든요. 매도호가에 갑자기 한 10,000주가 확 들어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다 패잖아요. 그러면 이 호가가 내려가죠. 0.1초 만에 이게 따라 내려와. 이거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매도가에 걸어놔야니까 여기다 10,000주 탁 걸어놓으면 여기 몇백 주 있는 거 싹 사라지면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호가창을 가만히 놓고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오케이. 것처럼 이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제 느낌은 현장의 느낌은 좀 쎄한 느낌. 오케이. 방금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느낌이 왔고. 그 우리 토명 그것도 보여요. 분봉에서 극점도 보여요. 그런 건 안 보여요. 그건 어떤 사람이 봐요? 분봉의 극점 같은 거나? 극점이요? 어. 글쎄요. 그거는 뭐 돌을 좀 닦으시거나 돈 이렇게 닦으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을 좀 받으시거나 그러시면
근데 그건 뭐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럴 때 제리 형 표정 한번 비춰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근데 원샷. 왜냐하면 제가 분봉을 안 봐서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호가창을 놓고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고 네네네. 분봉을 놓고 보시는 분들 이제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사분은 선물 트레이딩을 하셨는데 3분봉을 보시거든요. 3분봉이 이제 우리 HTS에 없는데 전산실에 요구해가지고 3분봉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은 또 그러면 그분들은 극점이 보일 수도 있죠. 나름대로. 제리 형, 그 분봉에서 극점 보이기까지 몇 년이 걸리셨어요? 쑥과 마늘을 얼마 동안 드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 찾느라고 돈을 얼마나 날렸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많은 착오와 알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시죠. 수많은 시간들이 네,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네. 기술적 분석이 100% 맞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하죠. 네. 기술적 분석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선도 지우고 맞습니다. 피부나치도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패턴 했던 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기 옛날부터 연필로 했잖아요. 지우기 쉽게. 사랑을 지우 빌러서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오류에 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두 분의 요지는 이게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 아니면 차트는 이게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깨지는 순간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개인 투자분들은 그걸 놓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재무제표가 어떻게 돼? 이거 이익 나는 거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지? 그럼 나 자식들한테 물려줄래? 그리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가버리는 거죠. 차트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가치 투자자고 장기 투자한다라고 스스로한테 위안을 삼는 거죠.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